강원도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온 백색의 고리비였습니다. 32의 현수는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 산자락 및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얀 소음으로 가득했고 세상과 연결된 길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이런 날은 속이 뜨끈해야 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곳의 주인인 28의 미령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커다란 냄비를 젓고 있었고 방 안은 이내 매콤하고 구수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령이 내어온 것은 붉은 국물의 육개장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현수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넘겼습니다. 칼칼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 얼어붙었던 몸을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미령은 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대접에 마음이 움직인 현수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에 수북이 쌓인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방금 먹은 육개장의 온기 덕분에 삽질은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추위는 생각보다 매서웠습니다. 눈을 다 치우고 안으로 들어온 현수의 얼굴은 열감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미령은 깜짝 놀라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현수의 몸은 이미 심한 오한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결국 현수는 몸살 감기에 걸려 알아누웠습니다. 미령은 그를 따뜻한 방 안으로 안내하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찬물에 적셔 그의 이마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현수는 의식이 몽롱한 와중에도 곁을 지켜주는 미령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미령은 주방에서 다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흰 죽이었습니다. 그녀는 보글보글 끓는 죽을 보며 현수가 빨리 기운을 차리기를 바랐습니다. 정성이 담긴 죽의 고소한 냄새가 복도를 따라 현수가 누워있는 방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현수는 한결 가벼워진 몸을 느꼈습니다. 곁에는 미령이 두고 간 따뜻한 물 한 잔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한 입 떠먹으며 그녀의 다정함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제설 차량이 지나가며 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현수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에 짐을 실은 그는 운전석에 오르기 전 게스트하우스 입구에 서 있는 미령을 향해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시고요. 미령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현수는 차를 몰아 천천히 멀어져 갔지만 백미러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다하지 못한 온기가 남았고 눈이 녹은 자리에는 새로운 계절의 예감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현수의 일상은 다시 치열한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입점 업무로 연일회의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지내다 보면 강원도에서의 그 마법 같던 폭설과 따뜻했던 육개장은 마치 아주 오래전 꿈처럼 아스라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을 지나던 현수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수많은 화려한 마네킹들 사이에서 유난히 예쁜 체크무늬 목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근해 보이는 그 무늬를 보자마자 눈을 치우던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미령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현수는 망설임 없이 그 목도리를 구매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손에 쥐자 얼른 다시 강원도로 내려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목도리를 하면 그녀가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강원도 출장 일정이 갑작스러운 업무 조율로 인해 봄으로 훌쩍 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서랍 속에 소중히 보관된 선물 상자를 보며 계절이 바뀌어 선물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초조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이미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지만 현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강원도행 차에 올랐습니다. 남쪽은 완연한 봄이었지만
강원도 산간 지역에 접어들자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그는 목도리를 챙겨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미령이 있는 곳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빡빡한 낮 일정을 마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보니 시계는 이미 한밤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익숙한 길을 따라 그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밤 공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굳게 닫힌 나무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를 맞이한 것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미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미령의 이목구비를 쏙 빼닮은 하얀 백발을 정가락에 빗어 넘긴 할머님, 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늦은 밤에 찾아오셨소? 수님의 물음에 현수는 당황하며 미령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령이는 내 손녀라오. 지금은 멀리 부산에 내려가 있어서 여기 없네. 그녀는 낯선 서울 청년의 방문이 의심스러운 듯 현수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현수는 미령의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 조심스레 여쭈었지만 수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밤늦게 찾아온 사람에게 함부로 가르쳐줄 순 없지. 볼일이 끝났으면 그만 돌아가 보구려. 수님은 차가운 봄바람을 차단하듯 문을 닫을 채비를 했습니다. 결국 현수는 정성껏 준비한 목도리를 전해주지 못한 채 인사를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봄밤의 공기 속에서 손에 든 선물 상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찾아온 공간, 하지만 주인 없는 그곳에서 현수는 멀어져 가는 게스트하우스를 바라보며 멈춰버린 인연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이는 강남역 지하상가. 현수는 바쁜 걸음을 옮기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미령이었습니다. 미령 씨? 조심스러운 부름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정지된 시간 사이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 봄 목도리를 들고 게스트하우스를 다시 찾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님께서 미령 씨가 부산에 가셨다고 하셔서 얼마나 상심했는지 몰라요. 현수의 고백에 미령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원래 저를 좀 과보호하시거든요. 낯선 청년이 밤늦게 찾아오니 겁이 나셨나 봐요. 부산이라니 저 서울에 계속 있었는데 미령은 조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덕분에 생긴 귀여운 해프닝이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녀의 웃음 섞인 목소리에 현수의 마음속 서운함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미팅 시간이 다 된 현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미령의 연락처를 소중히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일상은 작은 진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비가 온대요 같은 소소한 문자들은 치열한 업무 끝에 찾아오는 가장 달콤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실실 새어 나오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의 서울 집이 불과 한 블록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드디어 맞이한 휴일, 두 사람은 미령이 추천한 아담한 브런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쏟아지는 햇살 아래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고 진한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온도가 1도쯤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풍경은 마치 지난 겨울 강원도에 눈 내리던 밤을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흩날리는 꽃잎 아래 서 있는 미령을 보며 현수는 숨이 멎는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은 꽃잎을 떼어주려다 멈칫한 그의 손끝에는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미령 씨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요. 현수의 갑작스러운 말에 미령의 볼이 벚꽃보다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강가를 걸으며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편안함 속에서
현수는 슬그머니 미령의 손 가까이 자신의 손을 가져갔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온기가 심장 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현수와 미령의 사랑은 서로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